네, 블록체인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이죠. 자,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의 박재준 센터장님 그리고 비트소닉 신진욱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진짜 이제 2019년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해서요. 올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떤 양상을 보일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사실 오늘 2009년 1월 3일 10주년이 되는 블록체인의 세상에 등장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올해는 뭔가 더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화면으로 한번 저희 주제 확인해 보시죠. 네, 탄생 10주년 맞은 블록체인 2019년 전환점이 될까라는 주제입니다. 네, 오늘의 안건 지금 화면에서 확인해 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작을 하면서요. 두 전문가님들께 그 의견을 좀 여쭤볼까 합니다. 자, 탄생 10주년 2019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이제 2019년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뭐 이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적인 분야 또는 이제 금융과 관련된 분야에서 다방면에 있는 전문가분들의 이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19년의 가장 큰 변화 또는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역시 10주년에 걸맞게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게 이제 올해 10주년을 맞은 그 블록체인 10주년을 맞은 2019년에 기대하는 바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들이 주로 상용화되고 또 현실에서 우리가 체감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신진욱 대표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비트코인이 이제 나온 지 이제 10주년이나 된 게 이제 좀 신기한데요. 뭐 아무래도 그 제가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네. 세상 일이라는 게 무언가 이제 잘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하는 데는 항상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이런 게 많이 대중화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지가 벌써 한 5년 정도 저는 한 2013년부터 비트코인 관련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지만 이제는 또 이제 다시 5년이 지나고 이제 10년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비트코인이 뭔지 아시고 이제 정치인들도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입법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이제 많이 성숙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센터장님이 이제 언급해 주신 대로 이제 실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이 쓰이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냥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쓰이는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가격에만 이제 집중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편리한 부분들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하는 것들이 많이 와닿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제는 정말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2019년의 행보가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변화에서 눈에 띄는 점이 이제 정부와 지자체로 확대되는 공공 서비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이제 정부가 육성 사업으로 좀 키우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 블록체인이 좀 유명하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먼저 신 대표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쭉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신원 인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 그거는 이제 좀 잘 모르겠지만 이력 관리나 이런 부분에 이제 되게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뭐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뭐 축산물 이력 관리,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실제로 제가 관심이 어느 정도 많냐면은 실제 좀 돈을 투자할 정도로 네. 관련 회사에 돈을 투자할 정도로 이제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신원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까지는 뭐 좋긴 하겠지만 이미 공인인증서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그게 뭐 해킹에 뭐 이제 취약하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저희가 잘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 인프라로서 다가가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거나 그런 것들을 좀 개방하는 그런 절차들은 굉장히 지금 블록체인에 빠르게 접목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개방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화하면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데이터들이 많이 공개될 것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특히 이제 또 먹는 거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저한테는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좀 행동과 제 신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네. 분야로 보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거에 전라도에도 이제 먹거리 관련된 축산물이나 농축산물이죠. 거기 이제 거래 이제 기록이라든지 이력 관리하는 서비스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강원도도 지금 시작한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야는 지자체들마다 참여하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는 곳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부도 시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공공 분야 6대 시범 사업도 지금 시행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6대 시범 사업 이 분야를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물 이력 관리, 그리고 관세청의 개인 통관 관련된 서비스, 국토교통부의 간편 부동산 거래 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 외교부의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 해양수산부의 컨테이너 관리와 운송 업무. 지금 이제 6대 시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분류를 좀 이제 나눈다고 하면 아주 심플하게 나눈다고 하면 인증과 거래 기록 관련된 이제 6대 시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통관이나 또 투표 시스템이나 거래 시스템 자체가 이제 인증 기반한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 중에 대부분들은 이제 2018년에 실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네. 그리고 2019년에 이제 확대된다는 건데 이제 이 부분 확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교부의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전자문서 유통 또는 기밀에 관한 부분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 보안이나 문서나 또는 특별한 정보에 대한 보안 중심의 블록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용에 좀 논란이 많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외교부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던 국방부에서 블록체인 적용한다는 부분도 그렇고 이제 외부로 빠져나가선 안 되는 정보들을 분산 원장이라는 개념으로 노드에 배포하고 함께 공유한다는 것 자체에 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실질적 도입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데 올해도 블록체인 공공 분야의 시범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제 내놓는데 그런데 암호화폐에 대한 사실 명확한 정책은 부재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제 정부 주도의 사업 확대가 과연 시장에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부탁드립니다. 신 대표님. 네. 예. 저는 정부가 이렇게 과제를 내주는 부분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딴 나라도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선도적으로 무언가 뭐 약간 늦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연구할 수 있는 자금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열심히 하려는 업체들은 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기회들이 나라의 돈을 통해서 이제 된다는 부분은 저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정부 과제를 이제 거의 하지 않기는 한데 이 정부 과제를 통해서 연구될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꽤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더 많은 사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긍정적으로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박 대표님은 또 어떤 의견이실지 궁금하네요. 예, 이게 정부가 이 공공부문에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 거에 이제 카테고리를 두 개로 크게 나누자면 하나는 이제 암호화폐가 하나는 블록체인이겠죠. 근데 이제 지자체에서 지금 발행하는 코인들을 보면 이제 대부분 좀 시기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업부터 진행을 해야 우리 지자체에 도움이 될 것인가 또는 지자체의 참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뭐 시민이나 도민이나 이 참여원들이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활용할지에 대한 게 계획이 좀 미비한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코인을 런칭하고도 실효성은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이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지자체의 토큰들은 굳이 블록체인이 없어도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포인트라든지 마일리지라든지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건데 왜 이게 나왔을까? 이제 이런 시각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그 태생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블록체인상에서 해야 하는 일, 다시 말하면 지자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축산물 거래 이력처라든지 또 생산물 그러니까 이제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재배하는 자들의 인증 먼저 갖추게 되고 이 인증 기반한 거래 기록을
트래킹하고 이런 서비스 기반이 먼저 만들어지면서 토큰이 나왔으면 아마 그 실효성이 훨씬 더 컸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이 지금 이제 토큰 먼저 나오다 보니까 있는 비판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그러면 그런 어떤 지자체에서 행하는 행동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과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 아쉬운 점들은 2018년에 실행했던 프로젝트 또 올해는 이제 2019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에 진행했던 대부분의 정부 과제 지원들은 기존에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서비스 또 그다음에 물류 기록 또는 관련된 기술 기존에 있는 SI 다시 말해서 특정 서비스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정부나 또는 기업, 대기업에 기술을 납품하고 SI 작업을 했던 회사들한테 프로젝트가 갔습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업체가 모회사고 참여 업체가 자회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선정된 과제는 뭐 정보는 다 오픈돼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 지원 예산으로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고 그 프로젝트가 좀 더 범용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실행되는 것인데 특정 기업과 특정 기업의 자회사한테 지원되는 상황 그리고 그 지원된 프로젝트는 어떻게 활용될지 일반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 정보가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네. 이런 아쉬운 점들도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아쉬운 점도 있지만 어쨌거나 정부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정부에 이어서 대기업들도 국내를 막론하고 지금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대기업들의 블록체인 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박 대표님 먼저 생각을 들어볼까요? 네, 지금 아마 올해 이제 작년에 들으셨던 내용들 중에 올해 만나게 되실 코인들이 꽤 있을 겁니다. 뭐 네이버의 라인, 그러니까 링크라는 코인도 있고, 뭐 카카오페이도 이제 카카오톡에 나오는 코인도 있고, 또 지금 우리 많이 쓰고 있는 해외 메신저라든지 또뭐 KT나 SKT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들이 지금 올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토큰들은 대부분 자체 서비스 또는 그러니까 메신저 기반의 어떤 컨텐츠를 이용한다든지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이 저작권에 대한 지불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이는 유틸리티 토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틸리티 토큰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한 펀더멘털과 또 그 가격 자체에 대한 점프 이런 여러 가지 기대 심리들이 가득 차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네. 예,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또는 뭐 STO나 또 뭐 좀 더 안정된 가격 중심으로 코인이나 프로젝트들을 바라보시는 시각도 있지만 사실 유틸리티 토큰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나 기대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프로젝트는 그런 면에서 좀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좀 조심히 이제 시민들, 이제 참여하는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국내 대기업들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왓츠앱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기업들도 열심히 지금 블록체인 관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 신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해외의 경우에 네네. 해외 경우에도 열심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근데 인터넷 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국경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해외든 국내든 이제 크게 이제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유저풀이 이제 넓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걸 이제 보면은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대중화가 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고 이제 국내 이제 그 인터넷 대기업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시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코인은 만들기는 했는데 플랫폼의 이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은 네, 맞아요.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도 뭐 업계에 있긴 하지만 유저로서 뭔가 이 해외에서 이런 움직임들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움직임이 빨리빨리 좀 보여주고 선제적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안에서 저도 좀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기업보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먼저 좀 블록체인 사업의 선두주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봤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2019년 새해인데요.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화두가 될 이슈가 있다면 각자 의견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일단 거래소를 운영하고 계신 우리 신 대표님의 생각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2018년에 아마도 가장 화제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거래소 코인이라는 게 이제 생겨난 그렇죠. 시기인 핫하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거래소 코인은 있었지만 배당을 이제 중심으로 한다든지 거래소 코인이 정말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래소 코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굉장히 진지하고 오래 롱텀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거의 장난처럼 그 장난이라는 그 기준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도 굉장히 이제 빨리 되고 실제 거래소 오픈하고 나면은 채굴 끝나면 거의 일주일 만에 그 거래소는 더 이상 생명력이 이제 없어진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뛰어들어서 거래소 코인을 여전히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 생기는 거래소들도 너무나도 이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상품을 이제 거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유입한다든지 그런 행태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 있고 실제로 뭐 기소가 된다든지 먹튀를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상태로 한 해가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2019년에도 거래소 코인들은 이제 계속 나올 텐데 거기에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와 아닌 업체들이 좀 나뉠 수 있는 그런 좀 시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2018년 사실 하반기부터 거래소 코인이 매우 핫했는데 2019년에도 여전히 거래소 코인은 핫할 거지만 그래도 진정성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박 대표님은 어떤 좀 핵심 키워드를 갖고 계신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 이제 코인이나 프로젝트 분야로 보면 저는 이제 IoT 기기 관련된 네. 그 프로젝트하고 송금된 관련된 프로젝트가 2019년에 가장 먼저 화두가 되고 가격 면에서나 이제 실제 체험하는 측면에서나 앞서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 예상의 근거는 이제 데이터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직 은행 계좌가 없는 이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나라의 취약 국가죠. 취약 국가의 국민들에게 원래 암호화폐가 하고자 했던 의도를 실현하는 것들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의 근간을 좀 이제 그 근간이라는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 페이스북이 작년에 이제 올 초죠. 올 초에 이제 청문회에서 굉장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페이스북의 그 수억 명의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자는 알지도 못했고 그 수익 올린 것에 대해서 시장에 오픈하지도 않았으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문회에서 각종 비판을 받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제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개선할 방법을 찾겠다. 그리고 이제 코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난과 또 와챗과 이제 제휴한 어떤 코인들이 나올 것에 대한 계획들은 저는 이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만의 문제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국내에 있는 포털이나 국내에 뭐 이제 메신저 서비스나 또 SNS 서비스 또는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기존의 이제 사용자 정보 제공 동의를 해서 신용카드사나 자기가 행동한 뭐 통신사를 포함해서 자신이 생산하는 어떤 데이터들에 대한 재판매 또는 이를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올린 수익에 대해서 사용자들은 그 출처나 또 자기가 얼만큼의 수익이 있었지만 자기한테 오지 못했던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페이스북이 겪었던 이런 상황들은 모든 기업들이 겪어야 될 상황들을 혼자서 매를 먼저 맞은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파장은 아마 페이스북이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다른 여러 그러니까 SNS나 기존의 그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나 오프라인 멤버십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들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그 서비스를 중개하는 대기업 또는 그 중간에 미디어 업체들에게 있던 권리가 또는 사용 권한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들에게 이동하면서 생기는 일이라는 거죠. 이건 굉장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매개자에서 개인에게로 이동이 된다고 하면 지금 IoT 기기에 대한 실행 프로젝트가 먼저 화두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같이 연결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oT 기기에서 생산된 데이터가 결국 내가 만약에 홈 관련된 홈 오토메이션이라든지 또 홈 지금 여러 가지 집에서 쓰고 있는 허브 서비스들이 있는데 거기서 생겨난 개인의 생활 데이터들 자신이 이용했던 컨텐츠나 움직임, 소비 패턴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개인에 대한 정보들이 분석되고 활용돼서 마케팅에 적용됐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정확한 보상량을 저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 그건 코인과 블록체인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보면 큰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가격에 부침이 있고 뭐 스캠이 많고 이게 증권으로 분류되느냐 유틸리티로 분류되느냐 이 문제보다 더 큰 것들은 이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개인에게로 옮겨오면서 생겨나는 시행착오. 이 시행착오의 중심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있다는 거죠. 네. 또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은 사실 상승세로 시작을 했는데 2019년은 정반대 상황으로 지금 좀 악재 속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전문가들 역시 시장에 대해서 긍정론 또는 비관론 여러 가지 의견이 극과 극으로 대립이 되고 있는데. 뭐 시장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호재가 있으면 오를 것인가, 뭐 앞으로 어떻게 언제 오를 것인가 이런 것들 시세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신 대표님 먼저 저 암호화폐 시장, 뭐 2019년 블록체인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이걸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가 이제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 가격은 사실 또 호재랑 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구나 하는 걸 이제 또 뼈저리게 느낀 한 해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호재를 뭐 하나하나 찍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쓰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나면은 결국에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은 어느 정도 좀 그 저희가 바라는 가격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면 네. 자연스럽게 2019년 또 암호화폐 시세도 네. 오를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여주셨고요. 네. 자, 그럼 박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타방송사에 물론 이제 여기 머니투데이 말고도 블록체인 관련된 방송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타방송사에서 배포했던 이 전망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어떤 이제 교수님 한 분이 내놓은 전망이 2019년에는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련된 허상과 이 기반 없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두 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전망으로 내놓은 방송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쉬운 부분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는 이런 논의가 그만될 때도 됐는데 아직도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예상을 하는 것이 맞출 수 있는 방식이고 방향이고 그게 맞춰지면 나는 굉장히 주목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초점에서 발언을 이제 뱉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정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프로젝트들과 기술 발전 또는 다양한 서비스 제휴 모델을 통해서 실제 생활에 프로젝트들이 가미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 프로젝트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암호화폐는 허상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논의를 하면서 이 시장에서 이제 자꾸 발언 수위를 높이려고 하는 기득권층이라고 해야 될지 또는 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이제 시행착오 충분히 갖춰졌기 때문에 2019년에는 이제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실제 사용자들이 체험하고 이용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가 이래서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거나 두 분 다 들어보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2019년 새해 첫 방송을 맞아서 올해 블록체인 시장의 향방에 대해서 자세히 두 대표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리안 블록체인 박재준 센터장님, 비트소닉 신진우 대표님, 오늘 또 과감 없이 토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